안녕하세요. 2012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고 있고 그만큼 자동차 사고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분쟁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는 교통사고 전문 베테랑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무료 법률 상담, 사회봉사활동,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따뜻함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교통사고 베테랑이시면서 최근에는 이혼 소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덧셈의 대표이신 김광삼 변호사님 찾아뵙고 법률적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덧셈은 스마트하고 강하고 빠른 재판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은 정성입니다. 정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덧셈의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는 교통사고와 이혼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는데요. 네. 먼저 법무법인 덧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저는 부자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덧셈은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이혼 분야에 있어서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과 또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등 가사소송에 있어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덧셈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세 가지 S를 지향합니다. 첫째가 스마트입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기존의 법률 이론에 새로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이론을 접목해서 성공한 재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롱입니다. 소송은 공격과 방어의 연속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강하게, 방어는 수동적이 아닌 공격적인 성격의 방어를 통해서 이기는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재판하다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지치고 엄청난 경비가 소모되며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 한국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께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둔 베테랑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입원 기간과 장애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과실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에 인해서 상해를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만약에 타인의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노동 능력의 가치를 평가해서 입원 기간에 따라서 휴업 손해를 계산하고 그 맥브라이드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평가된 장애율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유자료 등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또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도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또 장애율만큼 그런 상실 수익이 인정이 돼서 판결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해야 할 경우라면 어떠한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자세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역시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원고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법원에 신체 감정 촉탁 신청을 하고 형사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 신체 감정을 또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서 신체 감정을 할 병원을 지정하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율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면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또 원고는 법정에 출두해서 소장도 진술하고 또 증거자료도 냅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취합을 한 가운데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해서 조정금액을 제시하고 그 조정 내용을 원피고가 모두 수용하면 1심 판결이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 중 누구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를 하고 선고기일을 정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특히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승소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도 어떤 피해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황해서 미숙한 사고 처리로 인해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사고 처리를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또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피해자가 특히 사망했다거나 의식불명인 경우에 또 피해자 측 보험사가 또 없는 경우 또 피해자 쪽에 목격자가 없거나 또 경찰이 또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많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 생각으로는 첫 번째, 사고 현장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로 반드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사고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지한 위치, 또 파손된 잔주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 또 도로에 나타나는 그러한 흔적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의 탑승자나 목격자 등을 찾아서 인적사항을 기록해두고 현장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죠. 세 번째는 사고 상대방의 음주 여부나 무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차량 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 또 이런 것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또 경찰서에 늦게 신고할 경우에는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12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죠. 피해자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는 보험소비자연맹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혼 시에도 배우자 가족,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혼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사건의 상당 부분이 이혼 사건인데요. 혼인이 어떤 당사자 한쪽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파탄이 되어버린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 우리가 유자료라고 얘기하죠. 그 유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유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의 상대방이 결혼을 파탄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자료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유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 전에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권 외에 부부가 치열하게 분쟁하는 문제가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일 텐데요. 부부 간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는 다른 쪽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분할의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어떤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 현물로 분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 생활 중에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정당하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자료하고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와 다양한 경우의 소송을 맡아오셨는데요. 진행하신 소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소송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사건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누가 했는지가 다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한 사건 중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건은 중앙선을 누가 침범했는지가 굉장히 다투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승소를 하고 나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자기 고문 변호사를 좀 맡아달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와서 저도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 보험회사 고문으로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하다 보면 특히 여자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외도, 어떤 혼인에 대한 파탄의 책임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미리 숨겨둔 재산을 또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의뢰인과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고 또 남편이 숨겨둔 어마어마한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결국 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의뢰인도 유자료도 받아내고 또 재산도 자기가 정당히 받아야 할 만큼 받아서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불우한 이웃, 장애인과 장애단체,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여러 해에 걸쳐 기부하고 또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실천해 오셨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네. 앞으로 변호사님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31회 합격해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한 7년 정도의 검사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소송은 바로 정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변호인과 또 의뢰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이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확신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저 검사로서의 경력,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한 경험, 또 법학 박사로서 어떤 전문성, 또 변호사로서 15년 동안 일한 경험,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각 구성원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모두 녹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익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법무법인 덧셈과 김광삼 변호사님이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2012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